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주말들 잘 쉬셨으리라 생각하고 바로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들어오신 분들 인사는 잠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조정이 끝나면은 2080 정도, 그래서 한 2100 정도 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 시세에 61.8% 눌림을 주고 지금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파동상으로 여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이 지지선을 지켜주는 모습이니까 한 번은 더 테스트 할 줄 알았더니 바로 날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에 지금 그 얘기 드렸던 2100 부근까지 갈까요?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저항선 뚫어서 이 고점도 넘기고 갈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제 의견을 기술적인 파동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0까지 갈 것 같아. 이탈리아 총선 결과 보고 단기로는 80은 갈 것 같다. 그럼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 다음 월요일 내일부터 이제 갈 거란 얘기네요. 더 이상의 조정은 없이 갈 것 같다. 우지 열면은 바로 갈 수 없는 파동이다. 또 다른 분 인사는 잠시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을 제시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석한 거를. 일단 갈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두 분 계셨고, 다우도 고점을 향해 가고 오파 마무라고 조정 나오고 열매 얘기는 알아들었고, 내일 모레 총선 결과 나오니 한 번 눌름 주고 바로 간다. 외인 매수세다. 신산 안 간다. 1월 4호 파동도 중요하지만 수급 외인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요, 엘리어트는 이름은 그냥 뺄게요. 파동은요, 대부분의 이제 주식 좀 하셨다는 분들도 후행성이고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후행성이 아닙니다. 파동은 절대 진행형이라 그랬죠. ing다. 진행형이다. 그리고 파동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도 만들어지고 뉴스도 만들어진다 라는 게 제 지론이고 견해입니다. 차트가 우선이다라고 늘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큰 흐름 먼저 보도록 합시다. 큰 흐름상 파동상 지금 여기 좌측이 2057자리에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서 파동은 5개가 간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맞는다가 아니라,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ABC로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파동이 그렇게 나왔고, 반등이 역시 여기서 ABC가 나왔어요. 하지만 더 크게 본다면 이렇게 ABC 봐도 된다. 이렇게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도 5개 파동이 나왔지만 간단하게 ABC로 보자. 올라올 때도 크게 파동이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큰 흐름을 봐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A, 여기까지 A로 보고 지금은 일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B를 보고 이렇게 이제 C가 남았어요. C가 어디로 갈지 남았습니다. 남았고, 짧게 본다면, 요 부분만 짧게 본다면 ABC로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에 WXY도 있고 간단하게만 본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A 파동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 됐습니다. 그럼 B 파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B 파동이 어떻게 나올 건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처음 방송하면서 좀 전에 질문을 해서 2080, 2100 갈 거냐? 그러면 파동상으로는 지금 못 갑니다. 오케이? 지금 못 간다예요. 그러면 다우가 오르든 미선이가 오르든 그 다우 차트하고 미선이 차트, 그 S&P 차트 다 다시 한번 봐드릴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지수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이 하나가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됐습니다. 자, 일단 분봉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0분 차트인데 요거 지우고 추세대는 일단 보이시죠? 추세대는 잘 보일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는 요렇게 해서 파동이 하나 마무리되고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여기서 ABC가 나오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 수렴이 아니라 어쨌든 그리고 또다시 5개 파동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된 걸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눈에 띄는 대로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왜 여기서 파동이 마무리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부 파동 3파가 굉장히 강했다 그랬죠. 1대 1.6을 넘어서는 파동이 나왔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파동이 3파가 강할 때 5파는 3파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요 크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크기를 기본적으로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미 이 사이즈만큼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개 파동, 소파동으로도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ABC 조정 파동이 나와야 된다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그냥 짧게 A라고 본다면은 반등 비파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내일 행여라도 위로 출발하면 여기를 넘기지 못할 거다. 그래서 B파가 C파가 나올 거고 C파는 여기 저점을 깨버릴 겁니다. 욕같다 C파니까. 깨버릴 거고 이 조정 파동에서 상방을 노리시는 분들은 내일 혹시라도 상승 출발한다면은 이곳점은 절대 못 넘긴다라고 저는 거의 봐요. 파동이 마무리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방으로 다시 바꿔 타는 게 좋다. 스위칭 하시는 게 좋다. 라는 얘기고 조정 파동이 단순히 ABC 지그재그로 끝나냐 아니면 ABC WXY 지그재그 해갖고 더블 지그재그로 조정이 되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그럼 그 하락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시세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의 눌림자리 계산을 하는 게 일단은 맞겠죠. 또 하나는 자 파동에 1, 2, 3으로 봤다 그랬으니까 우선 여기서부터 눌림자리를 계산을 하는 게 또 맞습니다. 간단하게는 지난번 금요일날 끝난 자리는요 보시면 알지만 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한마디 그러니까 요건 제가 중요하게 안 보지만 요 자리 지지를 받고 정확하게 양봉이 떠졌어요. 자 이제 선지 차트로 잠시 넘어갈게요. 제가 금요일날 점심시간에 장을 잠시 볼 일이 있어갖고 IP하고 채수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건 뭐가 여기 하나 쓸데없이 그어졌지. 자 똑같은 흐름이에요. 선지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는 것과 견해는 어떻게 분석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파동 분석가가 아닙니다. 지수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견해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추세대, 파동 추세대를 그려놨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시작된 파동이 요 세부 파동 3파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5파는 약할 수밖에 없고 요걸 단분봉으로 봤을 때 단분봉으로 그냥 조금만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선이 좀 많이 거졌는데 이게 보이는 데까지만 추세선 보이는 데까지만 제가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지도 마찬가지만 선지도 여기에 걸렸고요. 종지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벡터 그 자리에 걸렸습니다. 요걸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파동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직전 고점 즉 확대 좀 하겠습니다. 이 고점에서 요 직전 고점 요 추세선을 깨면은 절대 다시 한번 양봉이 떠도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없다. 이게 파동의 마무리라면 넘어갈 수 없다예요. 물론 이 조정 파동이
이거 코스피 200도 좀 이따 봐드릴 겁니다. 코스피 200이 더 정확해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오버랩이 발생이 됐어요. 오버랩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죠? 레인저분들, 오버랩 발생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오버랩 발생이 되면, 레인저분들 아시는 분들 답변해라. 오버랩이 발생이 되면은 파동 중에서 5개의 소파동이 발생이 되는데 오버랩이다. 그렇지, 다이애고널. 아이, 반장은 얘기 안 해도 돼. 다이애고널인데, 다이애고널이 이거는 리딩이에요. 리딩 다이애고널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차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상승을 먹을 수가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고점 부근 저항을 넘기는 흐름이 나왔고, 저쪽에 아까 1파의 크기 계산하고 5파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었단 얘기고, 더불어서 요렇게 그었던, 즉 여기 고점을 넘겼을 때 이제 요 그었던 이 선을 이탈하는 시점이 풋배팅하는 자리다. 그래서 IP 보고 풋을 때려라 했는데 일하느라고 못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올 수 있는 자리는 268.5, 또 그 다음에 268을 깨고 이 저점 부근 267.3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내려왔었어요. 이 자리는 또 어디냐? 단기 파동상에 단기 피보나치선 그으면은 지지받는 라인이에요. 한마디. 근데 저는 이 마디는 중요하게 안 봐요. 사실상 요거는 피보나치 조정대에서 코스피 200이나 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하방 배팅을 해라라는 얘기를 드렸고, 267.3에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왔다. 그러면 월요일 상승 출발을 한다면은 이 고점을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 고점도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넘길 수가 없다요. 파동 이론상 넘길 수가 없다. 짧게 지그재그로 한 방 더 때리느냐? 30분 차트로 돌아갈게요. 30분 차트로 돌아가서 자, 원위치 시켜놓고 지금 그은 건 지워버리고 꼬다리 거는 여기서 반등 찔끔 월요일에 상승 출발한다는 가정하에요. 가정하에 여기 고점은 넘길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슈팅 나와도 270은 넘길 수 없다고,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거고, 그때는 기준선 빨간 걸 하나 그어 놓긴 했네요. 이 시점부터 올라온 파동의 자리, 그 피보나치 눌림자리. 자, 볼게요. 그러면 1차적으로 짧은 지지라인은 266 전후가 될 거고, 이 파동 추세대, 파동 추세선 하단 부근 한번 지지받는 모습 보이겠죠. 내일 당장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5개 파동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눌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저점부터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어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작은 이거에 대한 눌림자리 일단 계산해서 266 부근이 나오고, 전체적인 자리 계산해서 첫마디는 264 부근이 됩니다. 264 부근. 요거를 코스피 200 종지로도 볼게요. 종지 차트입니다. 종지 차트에 대해서 겹치는 자리가 하나 보이네요. 2000 부근이 보이고, 추세대 하단은 이겁니다. 그리고 전체 5마디 5파동 상승에 대해서 요렇게 그어보니까 1990 라인이 하나 역시 보입니다. 한마디. 이거는 이거 전체 38이 자리고, 눌림의 최대폭은 어디라 그랬어요? 61.8이죠. 그러면 60, 70 부근 보이는 자리다. 추세선이 하나 또 있고 60에서 70 부근. 그래서 이 지그재그로 한 번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 아마도 WXY까지 포함을 해서 더블 지그재그로 나올 가능성, 또 더불어서 이 위에서부터 나오는 조정파동이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조정파동이 예측을 하고 있는 지그재그 ABC로 끝나느냐, 더블 지그재그로 끝나느냐, 어쨌든 지그재그로 끝나느냐, 이건 무슨 소리예요? 3파동식의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3파동식의 조정. 만약에 이 하락파동이 5파동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의 예측은 3파동입니다. 지그재그로. 그게 단순 지그재그냐 더블 지그재그냐의 그 판단인데, 만약에 5파동으로 나오면 고점은 이걸로 끝이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요건 반드시 체크사항입니다. 분석을 다시 해야 돼요. 5파동으로 나오면. 3파동으로 나와야 재차 이거 전체에 대해서 아까 382 자리, 요 갭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습니다. 이 자리, 그 다음에 618 자리, 최소는 382 자리고 최대는 618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랬다가 재차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아까 일봉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ABC 얘기 드렸었죠. 어떤 얘기? A, B, C를 향해 가는데 지금 요거 아니에요. 쏘리, 요거예요. A, B, C. 요 크기만큼. 이 눌림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짧으냐 70, 90 라인 382 정도로 지지를 받고 가느냐, 618이 60에서 70 라인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느냐, 그 크기에 따라서 반등폭이 계산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위로 나갈 거다 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피 200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200 분봉 차트예요. 30분봉 차트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좀 늘려서, 역시 금요일날 이 추세선 하나에 걸렸고 확대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설명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5개 파동이 하나 완성이 되고, 분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분석가가 아니에요. 그냥 대응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자, 이렇게 5파가 마무리됐고, 또 그냥 단순히 보이는 대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5개. 그러면 ABC가 나오든 단순 지그재그가 나오든 더블 지그재그가 나오든 뭐 복합파동이 나오든 지금은 조정파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자리다예요. 역시 코스피 200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올라온 자리에 대한 지지라인, 그쵸? 한마디 금요일날 딱 지키고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건 중요한 라인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 두 번째는 전체 마디. 살짝 겹치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갭을 살짝 아래 위로 메꾸는 자리, 요까지는 기본적으로 열어둬야 된다. 기본적으로 열어둬야 되고요. 또 하나는 61.8%까지도 열어두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또 뭐 하나 쓸데없는 게 그려졌네. 지워버리고. 여기까지는 열어두는 게 맞다. 바로 다이렉트로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파동을 만들면서 빠집니다. 만들면서 뭐 WXY도 나올 거고 복합파동도 나올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 이게 지그재그로만 끝날 건지, 그래서 큰 지그재그를 만들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5파동이 만들어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요. 5파동이 나오면 분석이 바뀝니다. 그때는 ING이기 때문에 진행되면서 분석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조정파동이 진입이 됐다 이고, 상승 출발한다면 여기 고점을 넘길 수 없다고, 이 금요일날 고점은 넘기지 못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상승 출발하면은 하방 배팅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보셔라. 중간중간 끊어먹기는 마음 놓고 하십시오. 언제든지. 추세대 하단까지 와서 끊어 드시든지, 여기서 끊어 드시든지요. 내려올 때. 그리고 짧은 반등, 그 단분봉 보시면 뭐 쭉쭉 뽑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쉬는 라인이 있잖아요. 올라올 때도 그냥 강하게, 이날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진짜로. 근데 떨어질 때 뚝뚝 막 떨어진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외국 차트를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바로 볼게요. 해외 차트를 다우존스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봉 차트예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깼어요, 안 깼어요? 이거 깨야 조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안 깼어요. 그쵸? 아직 안 깼죠? 제가 인버스를 배팅하라고 해서 인버스 무조건 배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깨고 살짝 반등이 나와줬어요.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주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간에 일단 주봉을 보도록 할까요? 늘 얘기 드렸지만 지금 이 위에 그은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자 요렇게 짧게 하나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걸 아직 못 넘겼어요. 아직 못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다우 차트 조정이 진행될 것 같았는데 양봉 뽑았다? 그럼 고점을 높일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차트하고 우리 지수하고 더 중요한 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아니라 S&P 500이에요. S&P 500을 꼭 확인을 하십시오. 자, 어때요? 지금 상단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음봉이 떨어졌어요. 음봉이. 요거 분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큰 흐름은 좀 이따 보고 어떻게 보자 그랬죠? 이게 다이애고날로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515, 1514 이 자리 중요하다. 이거 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요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보는 게 맞아요. 깨고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다이애고널이 맞았다. 다이애고널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하락이 나왔습니다. 급격한 하락이 나왔다가 또 급격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은 다우는요. S&P 500은 미국장은 월요일날 반등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월요일날 이 1515를 강하게 넘길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30분봉상 60평선 저항도 맞았지만 이 반등마디 여기서부터 반등할 수 있는 반등마디 지가 가봐야 1518이나 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반등 못한다예요. 우선 이 상태에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하락 ABC 하락 나와야 돼요. 여기든 하여튼 추가 하락 나와야 됩니다. 조정파동 진입하는 게 맞다. 맞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맞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파동을 다시 봐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파동 이렇게 끝났어요. 3파가 강하면 5파는 강하지 못하다 그랬고 이 저항선은 제가 일봉에서 그어드린 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자, 요거는 지워버리고 그러면 여기는 파동 추세대를 찾아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렇게 아이코 쏘리 이렇게 이게 파동 추세대입니다. 그러면 추세던 하단을 건드리거나 이탈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 3파 올라온 자리부터 눌림이 있고 전체 눌림이 있습니다. 짧은 눌림은 여기서 잡아도 상관이 없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보이기 좋게 이렇게 파동 잡아드려 볼게요. 1480 라인 1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부근이고 큰 흐름상 전체 5개 파동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가 1차로 지지할 수 있는 1480 부근에 100% 딱딱 맞출 수 없어요. 절대. 지그재그 하락할 수 있는 폭은 추세대 하단이나 이 추세대 파동 추세대 하단이나 1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눌림자리 한마디 자리 한 7, 80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이 1차 지지 라인이 맞고 또 한 번 역시 S&P도 지그재그로 끝날 것이냐 더블 지그재그가 나올 것이냐 5개 파동이 나오느냐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요. 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5개 마디에 대해서 한마디는 어디에요? 1460 부근이다. 올라오면서 쉬었던 자리고 50에서 60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답니다. 동그라미를 체크했는데 잘 안되네. 오케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재차 이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온다. 한 번 더 나온다. 그게 파동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파동상 그렇다. 그러면은
미선이를 봅시다. 요건 S&P고 S&P 선물지수 똑같습니다. S&P 지수 선물이에요. 자, 상단선 그어놨죠. 살짝 올라타는 척하더니 밀어버렸습니다. 역시 분봉으로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이게 다이애고널이 맞게 형성이 됐다. 뭐 이렇게 긋든지 저렇게 긋든지 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엔딩 다이애고널이 됐죠. 급격한 하락과 급격한 반등이 나왔어요. 62평선을 살짝 올라탔지만 역시 반등할 수 있는 폭은 극히 미미하다. 미선이도 극히 미미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파동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오파가 짧게 마무리되고 추세대, 파동 추세대 생성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그재그 하락, 파동 추세대 하단 내지는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에 대한 382 자리, 전체적인 382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열어두는 게 맞다. 그래서 1400, S&P로 기준을 보시면 돼요. 그냥 S&P 500 열어놓긴 했지만 S&P로 보시는 게 맞다. 대체적으로 마디상으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S&P 차트로 봤을 때 1차적인 지지라인 요렇게 아마도 요 마디보다는 이 마디보다는요 전체 마디에 대한 눌림자리가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1450, 60 부근이 1차 지지라인이 될 겁니다. 아마도 50에서 60 사이 요 부분이 1차 지지라인이 될 거다. 여기까지는 왔다 가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방을 논하는 분들, 파동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아까 일봉과 주봉에서도 이 전체적인 커다란, 즉 무슨 얘기냐, 주봉을 볼까요? 그냥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요 선이 아니라 그랬죠. 요렇게 요쪽으로 그어야 된다. 요렇게 긋고 그어놨습니다. 주봉상의 모습으로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지선이 되고 다이애고널 형태 맞아요. 오버랩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큰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니다.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다. 한 번 더.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고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왔다가 깨고 내려간다. 그 시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2013년 올해 하반기부터, 하반기니까 6월 이후가 되겠지만 정확한 건 저도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이거를 파동으로 우리 차트 놓고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시기도 얼추 나와요. 자신있게 얘기했던 건 언제죠? 지난번 여름에 6월 이후 6월 8월에서 하루에 30포인트 50포인트 빠진다라고 예측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건 맞아 떨어졌어요. 어쨌든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넘어가면서부터 하락 파동이 좀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S&P 기준으로 해서 30분 봉상 짚어드렸던 자리 1400 한 50, 60 부근을 1차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N달을 U달 아시죠? U달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해드렸었어요. U달 차트 열기 좀 복잡하니까 그냥 설명으로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U달 차트 1.4를 향해 갈 거다 그랬죠.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1.4를 향해 갈 겁니다. 진짜로 1.4를 넘을 수도 있어요.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N달은 지난번에 94엔을 넘기면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랬죠. 94엔 넘겼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죠. 일본장 밀린 이유는 뭐라 그랬죠? 아베가 조금 쉬었다 가자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난 25일날 뭐 있다 그랬어요? 아, 25일인데 지난 금요일날 23일인가요? 금요일날 미일 정상회담 열렸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하고 아베하고 만나서 뭔 얘기했어요? 응? 무슨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건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엔저에 대해서 일단 미국 재무부 차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베노믹스 지지한다. 전혀 노타치. 너들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TPPA에 일본이 협의를 맺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얘기할게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하는데 소고기 22개월 미만만 수입하기로 했어요. 이거 뉴스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알아서 갖다 바쳤죠? 30개월 이상까지. 그리고 미국은요, 아시아에서 협력자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미국이 엔저 아베노믹스 지지까지 하면서까지 일본과 굳건하게 협력관계를 맺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나라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느냐? 미국한테 더 이상 딸랑딸랑 해갖고는 얻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미 FTA나 한 EU FTA나 협상을 해갖고 우리가 득본 거 있습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뉴스 보니까 유럽산 명품들 뭐 FTA 협상할 때 조금 내리는 척 하더니 지금 오히려 훨씬 더 가격도 올려버리고 그리고 적자로 돌아섰고 무역에. 그쵸? 미국한테 딸랑딸랑 하면 안 되고 우리는요 중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불어 북한과도 개혁 좀 뭐라 그래요 대화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손을 잡아야지 감히 손을 못 대요. 지금 미국은 중국에 굉장히 멱살을 잡혀 있는 상태에 뭐 때문에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지금 일본 보고 미국 채권 매수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예요. 일단 아베는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갖기 전까지는 우리는 채권을 더 이상 매수할 필요성을 못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엔저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 가자라고 언급을 하면서 일본장이 깊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94엔을 넘어갈 거고 그 눌림 엔달이 94엔 넘어가면서 눌림 나올 거라 그랬죠. 이제 넘어가서 95엔 이상 100엔 가까이 갈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김중수가 3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언급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3월 달에는 3월 14일이 되겠죠? 금리 인하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박근혜 당선인 뭐라 그랬습니까? 환율에 대해서 개입하겠다고 취임하기 이전에 벌써 설레발을 쳐버렸어요. 여기다가 토빈세까지 도입을 하겠다. 토빈세 뭡니까? 환율에 대해서 외인들한테 세금 물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외인들 바보 아닙니다. 세금 내가면서까지 안 한다. 우리나라는요, 미국, 일본 손잡고, 즉 쉽게 얘기해서 걔네들한테는 발가락의 때만큼도 안 여겨지는 게 우리나라 존재입니다. 데리고 놀기 딱 좋은 그런 그런 상대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요, 북한과의 어떤 대화,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중국은 북한을 먹기 위해서 무지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그 핵 실험했다고 해서 제재안 한다 그러죠. 러시아와 중국이 밋밋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이거 제재안 쉽게 결정 못할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안 쉽게 결정 못 칠 거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도 또 볼까요? 뭐 다른 나라 차트를 다 봤고 여러분들 금값이 많이 빠지니까 금에 대해서 금 차트는 이걸로 보는 것보다 저쪽 차트 열어보는 게 좋아요. 잠시만요. 주봉이랑 봐야 되니까 요거는 좀 너무 짧게 나와 있어서 키우면은
하긴 뭐 금이 많이 빠졌으니까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10년 차트를 한번 열어드려 볼게요. 금 10년 차트. 분할로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건 제가 다른 곳에 있는 자료를 좀 빌려 왔습니다. 금 10년 차트입니다. 확대를 해서 좀 잘 보이게 확대를 제가 했어요. 조금 잘 보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그리고 강한 시세가 나왔어요. 지금 주봉 차트예요. 여기는 좀 크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조금 더 낫겠죠? 1600달러 지지, 1500달러 초반까지는 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크게 본다면은 시세를 여기서부터 강하게 주고, 이게 10년 차트입니다. 10년 차트고 수렴이 나왔고, 여기서 수렴 나와서 강한 시세 나왔죠. 지금도 그 자리에요. 여기 지켜주는 모습 충분히 보여줄 거고, 역시 여기서도 수렴이 나오고 또 한번 지지받고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이트를 하나 안내를 해드릴게요. 요건 제가 참고를 한 사이트입니다. 이건 뭐 여기저기 뒤져서 주말 동안에 보니까 잠시만요. 이게 꼬부란 글씨를 제가 잘 몰라갖고, 그러니까 금은 짧게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상당히 길게 보셔라. 오랫동안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한꺼번에 때리지 말고 야금야금 기회 줄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스위스의 자산 운영사의 그 글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킹월드 뉴스라고 블로그인데, 제가 그 뭐죠? 아고라의 홍두깨님 글을 참고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그쪽에서 이 사이트를 참고를 해서 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컴퓨터가 오래돼갖고 잘 안 열리네. 열려라 참깨. 오케이.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 제목은 뭐라고 돼 있어요? 10 트릴리언 달러? 10 트릴리언 달러면 얼마예요? 우리 돈이 아니란다. 우리 돈이 아니란다. 10조 달러예요. 10조 달러. 조만간 커밍순, 조만간 10조 달러에 달하는 양적 완화 QE가 곧 나올 것이다. 더불어서 금 차트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위스의 자산 운영사예요. 자산 운영사가 빨간 걸로 긋지 말고 그냥 합시다. 향후 FED가 QE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최소한 몇 년 후에,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알겠죠. 보시면 알겠어요. 그 현재 진행된 것보다, 이거 뭐 또 이게 화면 스크립트 오류가 뜨노? 이런 게 자주 떠요. 떠들다 보면 자꾸 요런 게 나타나더라. 어쨌든 향후 몇 년 안에 QE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얼만큼? 10타임. 그죠? 10타임 coming years. 한 10배 정도로 가능성. 금액은 10조 달러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었죠. 그쵸? 10조 달러. 그러면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대충 읽어보면 돼요. 요 위에 보니까 220 트릴리언, 220조 달러의 지금 부채가 있다. 연방은행이 220조 달러의 부채가 있다. 그쵸? 그래서 QE3 중단 얘기가 나왔지만, 지난번 FOMC에서 있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고, 현재 현금 적자가 매년 1조 5천억 달러씩, 맞죠? 2조 5천억 달러. 하지만 여기에 뭐예요? 미차입 채무라 그러면 맞을래나? 6조 달러에 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요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 요 학생들도 빚이 1조 달러나 되고, 여기에 빚을 못 갚는 디포트 상태가 23%나 되고, 추가로 60%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쵸? 요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쉽게 퀴를 포기할 것 같진 않대. 요 사이트 주소 올려드릴게요. 각자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대충 저는 번역기도 돌려보면서 대가리만 대충 보고 있어요. 자, 금값은 추가로 더 오른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스위스의 투자자산 운영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는 79년도, 80년도에 금 가격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79년도에 4월달에 240달러에서 무려 80년도에 850달러까지 올랐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 한번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이렇게 강하게 오를 수 있다는 얘기고, 그죠?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 여기서 이 하락은 이 당시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가 요 밑에 나와요. 하락이 나왔다. 그죠? 어쨌든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앞으로 나올 것이다. 금값 차트, 10년 차트 좀 전에 열어서 보여드렸지만 이 이전에 올랐던 흐름과 대비해서 수렴 과정과 폭발 과정을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금은 지금 당장 사서 모아두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기회를, 배팅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거다. 매수 기회가 나온다면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디상으로도 한 번 더 갈마디가 남았다. 게다가 이 파동이 크질 않았기 때문에 올라갈 파동도 크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수가 밀릴 수 있는 여건, 시황은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되죠? 일단 유럽 쪽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유럽 25일날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가 당선이 되면은 유럽 리스크가 다시 올 거다. 얘기 드렸죠? 뭐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영국이 지난 주말에 신용등급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영국 신용등급 하락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파운드와 폭락이 나왔고요. 유로존 GDP 성장률이 굉장히 나쁘다.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 유로존 GDP 성장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0.3 나왔어요. 올해 예상하는 게 그래요. 올해 2013년도 아이고 동그라미를 친다는 게 2013년도 예상치가 마이너스 0.3이에요.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고, 운 없으면 추가적으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케이. 그런 상태고,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미국,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럼 GDP는 낮을 것이냐? 물론 실업률 6% 이내로 떨어지고 어쩌고 한다면 양쪽 하나 종료할 수도 있겠지만, 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분기별로 지난 4분기 전망치가 0.5밖에 안 됩니다.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중인데 더 내려갈 수도 물론 있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언급을 드린 상태고, 유럽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대두가 될 가능성 가장 큰 게 그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GDP 발표 언제 있어요? 요번 주에 있습니다. 이제 요번 주에 있어요. 요번 주에 GDP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날짜 언젠가 볼까요? 이번 주 GDP 발표가 28일 날 있네요. 28일 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뭐 있어요 이때. 이번 주 중요한 거
ISM 지수들 나오죠. 3월달 들어서 3월 우리는 휴일이지만 PMI 지수 다 나왔는데 별로 안 좋았죠. 월요일날 중국 HSBC 그 플래시 제조업 PMI 지수가 나옵니다. 예상치 부합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3월날 ISM 제조업 지수 미국 나오고요. 유럽의 제조업 PMI 지수 나올 거고 실업률도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3월날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나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미국이 시퀘스터가 자동으로 삭감되는 게 언제라 그랬어요? 1일이에요. 1일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이것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오면서 장이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측 그냥 파동에 의해서 예측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월요일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그거 중요하게 안 본다 그랬죠? 중요하게 안 봐요. 그거는 취임식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중요하게 안 본다. 자, 어쨌든 지금은 ABC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자리고 짧게라도 조정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위로 가게 되면 고점을 넘겨서는 안 되고 이 고점은 넘길 수가 없습니다. 파동상. 그래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때릴 기회를 하방 배팅할 기회를 매도를 치거나 풋을 매수할 기회를 보시고 중간중간 끊어 드시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추세대 하단을 건드리거나 말씀드렸지만 단순 지그재그로 나올 것인지 복합 지그재그로 더블 지그재그로 나올 것인지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한마디 정도 최소한 그래서 갭은 매꾸러 내려올 가능성이 1차적인 지지라인이 될 것이고 요 조정 파동이 단순히 지그재그로 끝나준다면은 지그재그로 끝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얘기 드렸던 2080, 2100을 향해서 갈 것이다. 요번은 아니다예요. 또 한번 그때 상승을 반등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요게 파동상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중요한 지표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요,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모든 지표 여지껏 그 퇴임하는 MB는 자화자찬에다가 스스로 대훈장까지 스스로 목에다 걸고 뻘쭘하니까 저 수첩공주한테도 목에다 걸어주고 그러면서 국격을 높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제 방송 듣는 분들만이라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발표하는 지표들, 수치들 이런 것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깨어나시고 돈을 벌으세요. 향후 5년 연장이 됐는데 이 연장된 5년은요. 이전 5년보다 훨씬 더 혹독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버시고 깨어나십시오. 나라가 바뀌려면요. 국민들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됐죠? 녹화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녹화 종료하겠습니다.